70대 이상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습관이 여러분의 기억을 빠르게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 때문에 기억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40년 동안 의사로 살아오며 본 많은 어르신들 중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분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잘못된 습관을 오래 유지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이것은 분명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실제로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 사람들과의 교류 단절, 그리고 두뇌 활동 소홀 같은 습관은 뇌세포를 빠르게 약화시키고 기억을 저장하는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예전부터 해왔으니 괜찮다는 이유로 습관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늦게 주무시거나 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혼자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지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40년 의사 생활 동안 확인한 7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버려야 할 치매 위험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 위험 습관은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수면입니다. 여러분, 잠이 부족하면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며칠 전만 해도 기억했던 일이 오늘은 전혀 떠오르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잠깐 깜빡한 건 괜찮지만 이런 일이 점점 잦아진다면 그냥 나이 탓이라고만 넘길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이 기억력을 빠르게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평범한 생활을 했지만 잘못된 습관 때문에 기억이 눈에 띄게 약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습관들이 대부분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 움직이지 않고 TV 앞에 오래 앉아 있기, 단 음식을 자주 찾는 것, 이런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뇌 건강을 크게 위협하게 됩니다. 치매 발병률이 높은 이유, 그 시작은 바로 이런 작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기억력 감퇴가 모두 같은 원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습관을 바꾸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뇌세포를 지킬 수도 있고 반대로 기억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떤 습관이 기억을 해치고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해도 앞으로의 기억력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5가지 위험 습관은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치매 위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지금은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는 순간 기억은 점점 더 빨리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그 위험을 막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얼마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느냐를 좌우하는 지혜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기억을 지킬 수도 있고 반대로 기억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노년층의 기억력을 왜 생활 습관이 위협하는지 그 과학적 이유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 중 하나가 기억력입니다. 어제 본 사람의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고 방금 하려던 말을 잊어버리는 경험이 점점 늘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현상을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 속도도 점점 느려집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기억력이 비교적 잘 유지되지만 어떤 분은 훨씬 빠르게 약해진다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뇌세포의 건강을 지킬 수도 있고 반대로 뇌세포의 약화를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뇌세포가 회복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신경세포가 활발하게 작동하지 못합니다. 또 단 음식이나 가공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그로 인해 뇌세포가 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이처럼 일상적인 습관들이 쌓여서 기억력을 지키거나 빼앗는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생활 습관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습관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생활 습관을 바꾸면 뇌세포는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수면과 운동,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 감퇴 속도가 훨씬 느렸습니다. 또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분들은 뇌세포 연결이 더 활발해져서 기억력이 오래 유지됐습니다. 즉,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사느냐가 기억력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과 뇌 건강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습관이 특히 뇌에 해롭고 기억을 약하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볍게 여기지만 사실은 뇌세포 회복을 크게 방해하는 습관입니다. 바로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수면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몇 시쯤 잠자리에 드시나요? 혹시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하다가 자정이 넘어서야 잠드는 경우가 많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면서 하루의 리듬이 흔들린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수면 습관이 반복되면 뇌 건강은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수면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특히 깊은 수면에 들어가는 동안 우리 뇌는 낮 동안 쌓인 피로와 노폐물을 정리합니다. 뇌세포가 쉬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고 손상된 부분을 회복하는 과정이 바로 이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거나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불규칙한 습관이 반복되면 뇌세포는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합니다. 결국 뇌에 노폐물이 쌓이고 세포 간 연결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기억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깊은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수면을 취한 사람들보다
기억력 검사에서 현저히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뇌혈류에도 영향을 줍니다. 잠을 잘 때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져서 뇌세포가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하지만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이 과정이 방해를 받아 뇌세포가 약해집니다. 즉,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은 하루 이틀은 괜찮아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기억력을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어젯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피곤하게 일어나면 하루 종일 머리가 맑지 않고 집중이 잘 안 되죠. 이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잠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고 뇌도 규칙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환경을 정리하는 겁니다. TV나 휴대폰 같은 전자기기는 뇌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조명을 낮추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숙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낮 동안 가벼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적당한 걷기나 스트레칭은 밤에 숙면을 도와주고 뇌세포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낮잠은 길지 않게 하는 겁니다. 낮잠을 오래 자면 밤잠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2030분 정도로만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수면 습관을 조금만 조정해도 뇌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뇌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수면 습관을 바로 잡는다면 기억을 지키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위험 습관인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수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두 번째 습관은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이게 되지만 사실은 기억력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바로 운동 부족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시나요? 예전에는 일하러 다니고 시장도 보고 친구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밖에 나갈 일이 줄고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지 않으셨나요? 특히 70대 이후에는 활동량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운동 부족이 뇌 건강에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뇌는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심장이 활발하게 뛰고 혈액이 뇌로 더 많이 흘러갑니다. 이때 뇌세포는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운동이 부족하면 혈류가 원활하지 못해 뇌세포가 충분한 영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뇌세포 활동이 약해지고 기억력도 점점 떨어집니다. 실제로 꾸준히 운동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기억력 감퇴 속도가 훨씬 느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운동이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뇌세포를 깨우고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 머리가 무겁고 기억도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잠깐이라도 바깥에 나가서 걷고 오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운동은 뇌세포를 자극해서 뇌가 활발하게 일하도록 돕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복잡하고 힘든 운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매일 걷기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뇌로 가는 혈류가 크게 늘어나고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물통을 들거나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쭉 펴주는 습관은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뇌를 깨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즐거운 활동을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서 운동을 하려면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와 함께 걷거나 동호회에 참여하면 운동도 되고 사회적 교류도 생겨 뇌 건강에 2배로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운동 부족은 단순히 몸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기억력을 빠르게 감퇴시키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부터라도 움직이면 뇌는 빠르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이 또렷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위험 습관인 운동 부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에 또 다른 큰 영향을 주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잘못된 식습관이 뇌 건강과 기억력에 어떤 위험을 주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밥상 위에는 김치와 국이 있었을 것이고 후식으로는 달콤한 빵이나 음료를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뇌 건강과 직결됩니다. 먹는 것이 곧 기억력이 된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특히 단 음식, 가공식품, 기름진 음식은 뇌에 큰 부담을 줍니다. 먼저 단 음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자, 케이크, 탄산음료처럼 달콤한 음식은 순간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내리면서 뇌세포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혈당이 자꾸 요동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다음은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인스턴트 음식은 보관을 위해 첨가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성분들이 몸속 염증을 키우고 뇌세포에도 부담을 줍니다. 짭짤하고 간편하다는 장점 뒤에 기억력을 해치는 위험이 숨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름진 음식입니다. 튀김, 전, 기름이 많은 고기는 맛은 있지만 소화 과정에서 산화가 일어나고 몸속 염증 반응을 키우게 됩니다. 이 염증은 뇌혈관에도 영향을 주고 결국 뇌세포 활동을 방해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은 날은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뇌가 실제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채소와 과일입니다. 이 안에는 뇌세포를 지켜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제철 과일은 값도 저렴하고 영양도 가득합니다. 두 번째는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 뇌세포의 막을 튼튼하게 만들고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는 작은 양으로도 뇌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네 번째는 통곡물입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나 귀리를 섞어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뇌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뇌세포는 활력을 유지하고 기억력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즉,
매일의 식탁이 뇌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뇌를 약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앞으로의 기억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왜 잘못된 식습관이 뇌 건강을 크게 해치는지 알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습관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기억력을 빠르게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바로 사회적 고립, 즉 혼자 지내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사람과 대화를 얼마나 하시나요? 예전에는 가족과 함께 지내고 이웃과 자주 어울리며 대화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배우자와 헤어지거나 자녀가 독립하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뇌는 자극을 받을 기회가 크게 줄어듭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빠르게 약해집니다. 특히 대화와 교류는 뇌를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사람과 말을 나누면서 상대의 표정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적절한 단어를 찾아내는 과정 자체가 뇌세포를 활발하게 연결해 줍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런 활동이 줄어들고 뇌세포는 점점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사회적 교류가 적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억력 저하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또 외로움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뇌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며칠 동안 대화가 거의 없었을 때 머리가 멍하고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이건 뇌가 활동을 줄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매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가족과 전화라도 자주 하고 이웃과 짧은 안부 인사라도 나누면 뇌는 활력을 얻습니다. 두 번째,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나 경로당, 동호회 같은 모임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뇌에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세 번째,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작은 취미 모임에서도 금세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세대 간 교류도 좋습니다. 손주와 놀아주거나 젊은 사람과 대화를 하면 다른 세대의 언어와 생각을 접하면서 뇌가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교류를 늘리면 기억력이 지켜질 뿐 아니라 삶의 만족감도 훨씬 커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뇌는 빠르게 약해집니다. 하지만 작은 대화 하나, 짧은 만남 하나가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대화와 교류를 늘려보세요.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위험 습관인 사회적 고립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다섯 번째 습관은 많은 분들이 소홀히 하지만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활동입니다. 바로 두뇌 활동을 게을리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책을 한 페이지라도 읽으셨나요? 혹은 새로운 정보를 배우거나 머리를 써야 하는 활동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배워서 뭐 하나 하면서 두뇌 활동을 멀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뇌 건강을 빠르게 약하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계속 사용하면 튼튼해지고 쓰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고 퍼즐이나 게임을 하는 단순한 활동도 뇌세포를 자극해서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자극이 사라지면 뇌세포 간 연결은 점점 끊어지고 뇌의 회로는 활발하게 작동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노년의 두뇌 활동을 활발히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이 훨씬 오래 유지됐습니다. 특히 독서나 학습 같은 습관을 가진 분들은 치매 위험이 크게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신문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뇌세포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활동이 좋을까요? 첫 번째, 책 읽기입니다.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책을 꾸준히 읽으면 뇌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능력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습입니다. 외국어 단어 몇 개를 외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배우는 게 아니라 뇌를 계속 쓰는 겁니다. 세 번째, 두뇌 게임입니다. 퍼즐, 바둑, 장기 같은 게임은 뇌세포 연결을 강화하고 사고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글쓰기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적는 것만으로도 기억을 정리하고 뇌를 단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음악이나 미술 같은 취미 활동입니다.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림을 그리면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이런 활동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뇌를 자극하면 뇌세포는 계속 연결을 만들고 기억력은 오래 유지됩니다. 여러분, 두뇌 활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책을 한 페이지 열고 짧은 글을 써보고 퍼즐을 맞추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기억을 오래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 위험 습관, 두뇌 활동을 게을리하는 습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위험한 습관들을 어떻게 바꾸고 어떤 생활을 하면 기억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기억을 젊게 유지하기 위한 실천 가능한 생활 습관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억을 위협하는 5가지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수면이었습니다. 밤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뇌세포가 회복할 시간을 잃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 부족이었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뇌혈류가 감소하고 기억력이 약해진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이었습니다. 단 음식, 가공식품, 기름진 음식이 뇌세포에 큰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보셨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고립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뇌는 자극을 받지 못하고 빠르게 약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두뇌 활동 소홀이었습니다. 책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뇌세포 연결이 점점 약해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은 사소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을 빼앗는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 번째, 수면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조명을 낮추고 휴대폰을 멀리하면서 깊은 잠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 습관입니다. 하루 30분만 걷는 것도 충분합니다.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더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세 번째, 뇌에 좋은 식습관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등푸른 생선, 견과류를 챙기세요.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을 먹으면 혈당이 안정되어 뇌가 편안해집니다. 네 번째, 사회적 교류를 늘리는 습관입니다.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가족에게 자주 전화를 하세요. 작은 대화도 뇌에 큰 자극이 됩니다. 다섯 번째, 두뇌 활동 습관입니다.
책을 조금씩 읽고 퍼즐이나 게임을 즐기며 손주에게 글을 가르쳐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대체 습관을 꾸준히 지키면 기억은 충분히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년의 생활 습관은 가족과 함께 바꿔야 더 쉽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식습관을 챙기고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나가면서 서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가족끼리 함께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면 뇌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기억력은 운명이 아닙니다. 지금 선택하는 습관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위험 습관을 버리고 대신 건강한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의 기억은 더 오래, 더 선명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됐다면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